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되어가는 이들에게라는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는 날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왜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Why? Why라는 말은 항상 이제 질문하는 것이요. 왜 그럴까? 왜? 이제 이런 얘기를 주제로 한번 강의를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닐 때 상담에 대한 과목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 전공은 이제 구약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들을 기회는 없었는데 외부에서 이제 강사 교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그분에게 제가 유일하게 대학원 시절에 그 교수님과 좋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학교 교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참 그 강좌 끝난 이후에도 저에게 좋은 조언을 좀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특징이 뭐냐면 출석을 부를 때 이제 반드시 눈을 마주쳐야 돼요. 만약에 이제 아무개 부르면 예라고 대답을 하고는 그 교수님하고 10초 동안 눈을 마주쳐요. 10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0초면. 그러니까 아무개 딱 교수님이 딱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도 딱 쳐다봅니다. 처음에 그게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은 어른에 대해서 항상 어른을 똑바로 보는 거는 좀 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참 못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석 딱 부르면 네 하고 눈을 딱 마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말씀에 단순하게 교수는 가르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이 교수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 부르고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눈을 마주침으로 인해서 교감의 의미를 서로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정말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출석할 때 이제 결석하잖아요. 이제 누가 이제 출석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결석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데 그 교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대답이 없으면 아무게 대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들을 쳐다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무개 씨가 왜 안 나왔을까요? 그렇게 쳐다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다른 학생이 혹시 몸이 아프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농땡이 치느라고 어디 딴 데 놀러 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차가 막히지 않았나. 그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이 결석하거나 뭔가 에러를 만들거나 뭔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규정 지어버리고 판단해 버리면 굉장히 우리는 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왜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그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거나 때로는 그가 잘못을 했거나 실례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발작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레귤러 바운드라고 그러나 그냥 불규칙한 행동을 해버리면 당황하게 되고 또 때로는 저 사람 갔어. 인격이나 행동을 무시하게 되는 마음도 갖죠. 저 사람은 아니야. 안 돼, 이제. 멀리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이 우리가 왜라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라는 말 understand죠?
늘 자주 강조하지만 스탠드라는 말이 있고 언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다. 그러면 누군가의 밑에 내가 자리 잡아줄 때 이해가 되는 것이. 밑에라는 말은 뭐 깔려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배려해주고 내가 이렇게 조금 믿지는 마음으로 조금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 사람 밑에 서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해라는 것은 행동을 바꿀 수도 있죠. 저희가 아주 예전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서해안의 한 섬에 이제 갔습니다. 여기 이제 한 섬. 이 섬에는 지적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지적 장애우가 다 남자예요. 여자는 없고요. 다 남자들만 있는데 거기는 어른들만 있습니다. 애기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어린 사람이 한 18, 19살 되고 40살 넘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지능은 4살, 5살 그런 이제 사람인 거죠. 아저씨인데.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대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첫날 이제 이런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이제 행사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날 이제 우리 이제 여학생들이 막 깜짝 놀라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40대 정도 된 아저씨가 이 여대생 손을 탁 잡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사실 그런 이분들하고 이제 활동을 하려고 갔는데 안 하던 거니까 처음에 굉장히 이제 막 섬뜩한 거예요. 이제 남자들도 이런 아저씨의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남자들도 하긴 하는데 조금 이제 약간 머쓱합니다. 조금 어색해. 그래 이제 첫날 이제 그런 얘기를 다시 이전에 이제 그 원장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었죠. 들었는데도 막상 이제 해보려니까 이게 좀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첫날에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는 아저씨들일지 몰라도 4살, 5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주러 왔으니까 어색하더라도 내일부터 더 노력해서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잘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고 우리 행사를 잘 마치자. 그래 이제 둘째 날 되니까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제 여학생들도 이 40대 아저씨들 이렇게 딱 양쪽에 손을 두 사람을 잡고는 이제 산책도 하고 또 밥 먹을 때는 반드시 이제 같이 옆에서 앉으면서 이제 먹여주기도 하고. 신나는 거죠. 이 지적장애인들이. 애기 같으니까. 이게 애기들이 신나는 겁니다. 막 같이 놀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 사람들 목욕도 시켜줬습니다. 한 사람씩 이렇게 한 4명씩, 3명씩 조를 짜가지고는 이제 그 목욕탕에서 씻겨주는데, 목욕 시켜주는 봉사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 손이 퉁퉁 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비누칠하고 헹겨주고 하니까. 그래서 봉사활동하는 분들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처음에는 좀 섬뜩하지만 점점 편안하게 우리 여학생들도 이런 40대 아저씨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손잡고 놀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제 Y죠. 몸은 40대 아저씨지만 이들은 지금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분들에게 진실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은, 바로 Y를 생각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거의 마지막 끝나는 날은요 이렇게 껴안고 그 아저씨를 그냥 떠나는 게 너무 아쉽고 미안해서 우리는 며칠만 활동하고 가니까 여기 남게 될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여학생들이 막 그 지적장애인들 껴안고 울고 그랬어요. 너무 참 떠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우리가 Y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 사고의 틀도 바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사람을 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힘든 일이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죠. 특별히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서 매일 대해야 되는 동료나 상사, 또는 가깝게 대해야 되는 같은 학교나 같은 학과의 친구, 또는 집안에서 늘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집안 식구.
이런 사람들이,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경우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참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가 Y라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로 많은 깨어질 관계들, 많은 힘들어야 될 관계들, 고통을 가져야 될 관계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고 견뎌낼 수도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물론 속이는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관계는 그런 관계는 멀리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심은 선한데, 본심은 착한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에 우리가 Y를 생각하면 많은 관계들을 살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understand라는 말 했죠. understand는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것이 understand죠. 나 중심, 에고센트릭이 아니죠. 이고센트릭, 나 중심으로 understand를 할 수가 없죠. 반드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소중한 배려가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겪게 되죠. 또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게 되면 더 많은 관계들을 겪으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빠 저게 나빠 해서 관계를 끊기 시작하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관계가 별로 몇 개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아주 관대함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사고를 저질렀어도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 어쩔 수 없어, 또 자꾸 이렇게 이걸 뭐 투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다른 쪽으로 자꾸 돌리는 거죠. 프로젝션. 당장에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또 뭐 정치인들 다 그렇죠. 나는 관계없어. 내 밑에 사람이 한 거야. 아니면 내 윗사람이 한 거야. 나는 관계없.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프로젝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행동은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사소한 거라도 가슴 깊이 사무치게 기억을 하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상대가 잘 그걸 참아주고 아무 말 안 하면 그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분 인격적으로 참 깊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상대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게 되면 저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이야. 가까이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운 것이 관계인데 또 우리 인간은 항상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Y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힘든 많은 비극들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Y라는 틀이 있으면 관계를 성공시키고, 뭐 성공까지는 안 되더라도 관계가 브로큰 되는 거, 관계가 파괴되는 거, 관계가 비극으로 정말 절망으로 때로는 증오로 바뀌게 되는 많은 위기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실마리를 서로 간에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뭐 이제 늘 지방으로 밤에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대학원 공부를 지방에서 할 때도 있고 또 지방에 제가 이제 뭐 대학 강의를 나갈 때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밤에 이제 차를 타고 수호병 한 뭐 9시다 그러면 이제 새벽에 한 2시쯤, 1시쯤 나와서 휴게소에 좀 자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그때 고속도로를 제가 이제 달리고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넓은 곳이었어요. 차선이 한 4개 정도 되는 넓은 길을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장자리나 이렇게 중간 좀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는 편인데 한 2시쯤 됐나? 갑자기 차 하나가 제가 이렇게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차가 가고 있었는데 한 차가 휙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 날 뻔했죠. 이렇게 들어가더니 이렇게 휙 가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극적으로 사라져. 끽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욕을 해. 저 나쁜, 응?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막 이제 분노해가지고 저거 나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조는구나. 새벽이니까. 그 조는구나라고 하는 그 Y가 딱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 죽일 놈 이런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면서 저거 살려야 되겠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저렇게 되면 죽는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저 사람 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속력을 내가 쫓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차가 이렇게 가는 대로 제가 제 차에 비상깜빡이를 켰어요. 그럼 멀리서부터 이제 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이 차가 사고 날 확률이 좀 적죠. 그 비상깜빡이를 켜고 계속 그 차를 제가 따라가면서 경적을 계속 눌렀어요. 그래서 뭐 한 2분쯤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차가 정신을 차렸어요. 갓길을 딱 가더니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으로 뿌듯하게 이제 내려왔죠. 그런데 그 이타적인 행동이, 뭐 여러분들 다 그런 일을 하실 겁니다. 이타적인 행동이 처음에 시작은 분노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뭐 이런 행동을 다 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이제 분노를 갖고 시작했는데 Y를 통해서 이해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서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행동으로 바뀌게 되고 또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노였지만 그 분노의 이유를 분노가 생겨난 이유를 Y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배려하게 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더라. 저는 이것이 삶이 아닌가. 삶의 대부분은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를 통해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그 관계가 우리를 좌절하기도 하고 그 관계가 우리를 분노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Y라고 하는 틀로 관계를 이끌어 가다 보면 정말로 일어나야 될 많은 나쁜 일들, 많은 아쉬운 부분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는가. 바로 Y의 힘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그 나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악한, 나쁜, 뭐 악한 이런 그 뜻이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합니다. 라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라아.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라라는 말을 보면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요. 이 라가요, 1차 프라이머리 미닝, 1차 의미는 나쁘다는 이 뜻입니다. 나쁘다. 뭐 이제, 그러니까 evil, 악하다, 뭐 bad, 나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뭐 악한 사람, 악한 존재 이런. 그런데 2차 의미가 더 생각할 만해요. 2차 의미는 위험에 빠진 이런 뜻입니다. 뭐 어려움에 빠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miserable, 뭐 우리가 레미제라블 할 때 miserable인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miserable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혹은 실망이나 고통 속에 디스트레스, 스트레스죠. 디스트레스에 빠진 사람들. 이런 뜻이 악하다는 말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입니까? 곤경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곤경에.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악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악하니까. bad. 나쁜 사람이, 그 사람 나쁜 사람. evil. 그 사람 사악한 사람.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을 Y라고 하는 틀로 가만히 바라보니까 사실은 위험에 빠져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위기에 빠져 있더라. 그 사람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 그 EBS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나쁜 개는 없다. 꼭 저는
한 번씩 봅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에. 여기에 이제 반려견 전문가 강형욱 선생, 이분이, 저는 이분이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이 방송을 굉장히 이제 제가 즐겨 봤습니다. 그분이 그 행동하는, 가르치는 게 굉장히 배울 게 많더라고요. 이분이 뭡니까? 반려견이 문제가 있고 막 폭력을 한다거나 막 문다거나 막 아니면 소심하거나 이런 막 사고를 치는 막 아무데나 막 이제 배설을 한다거나, 이 문제가 있는 개가 이제 있으면 이제 신고를 하면 이 이제 반려견 전문가가 가서 아예 이 개를 봐주는데 금방 원인을 캐내더라고요. 반드시 어떤 과정, 예를 들자면 개 목줄을 이렇게 산책 가려면 해야 돼. 목줄만 하려고 그러면 개가. 근데 이 훈련사가 딱 가서 보니까 개가 옛날에 귀 쪽에 이렇게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귀 쪽에 치료하면 굉장히 아프겠죠, 귀가. 그러니까 치료하는 과정이 개한테는 그 고통의 공포의 시간이겠죠. 귀 쪽, 개는 귀 아프면 굉장히 그게 아픕니다. 저도 개 키워봐서 아는데 그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안쪽을 보면 막 고름도 있고 막 흉터가 있죠. 건드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런 귀 쪽만 건드리면 벌써 예민하던 과거의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목줄을 산책할 때 목줄, 가슴줄 같은 거 하면은 귀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뭐 이전에 바로 그 집에서 살기 이전에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개가 어떤 이상한 불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다 밝혀내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나쁜 개는 없다. 정말 이 제목이 좋다고 봅니다. 개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아까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과정이, 1차가 악하다지만 그 2차 의미는 곤경에 빠져있는, 고통에 빠져있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의 불규칙한 행동, 때때로는 이해 안 가는 그런 행동, 그런 정말 나를 경악시키게 하는 엽기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배후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때때로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찾아보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잘 분석해. 개는 조금 쉽지요. 사람도 조금 더 어렵지만 개를 대할 때의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그 히스토리, 그 사람의 내력을 생각해 보면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Y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살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깨지고 잘못되고 상처받을 많은 일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고 이런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관계는 그 사람의 본성이 선하고, 그리고 아주 진실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만 있어진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삶은 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죠. 또 사회와 사회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는 관계들이 내가 이래서 이거는 싫어, 끊어버려. 저거는 저래서 싫어, 다 끊어버리면, 우리가 장기 둘 때 차 떼고 포 떼고 이렇게 다 떼면 무엇으로 장기를 둘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관계를 잘 유지시키고 손상시키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소중한 관계의 기본은 Y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Y로 나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는 기본 자세를 갖춘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답게 되어가고 또 소중하게 되어가지 않을까. 학생들뿐 아니라 어른들과 노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런 그 Y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도 자존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남에게도 좋은 그러한 배려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아름다운 배려들이 전체 관계를 소중하게 만들고,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친구들 모임, 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일해야 되는,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자리가 좀 더 좋은 자리로, 소중한 자리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조금 더 되어가면서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강의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